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며 저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가 도미노 사태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정무수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당 지도부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집권 여당 소식 발빠르게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문자메시지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제부터 급격히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자진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현 지도체제가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어제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선 윤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에게 다 같이 잘해보자, 즉 신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 기류가 정반대인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로 대통령실은 정무수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당 지도부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권 대행은 의총을 열어 재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타겟책을 찾으려는 것으로 전해졌고, 일부 의원들은 의총이 열리게 되면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예상대로 최고위원 중 한 명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간 이준석 대표와 각을 세워온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인데요. 배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 취재진을 만나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와 희망으로 잘 해보라는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80여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기대감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며 저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고민의 순간은 길었지만 오히려 결단하고 국민들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점이 많이 늦은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다. 지금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에 참석하는 멤버는 총 7명입니다. 자, 본래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포함해 총 9인이었죠. 그런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자진 사퇴로 현재 최고위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위원은 권 직무대행, 성일종 정책위 의장, 조수진, 배현진, 윤영석, 정미경 최고위원과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등 총 7명입니다. 자, 현재 지도부 체제가 해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3명의 최고위원 사퇴가 필요한데요. 자, 오늘 배현진 최고가 사퇴했으니 이제 2명이 남았죠. 7명 중 3명이 사퇴하면 기존 인, 그러니까 이준석, 김재원을 포함해 5명의 공석이 생깁니다. 때문에 이렇게 되면 최고위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대위 체제란 곧 전당대회를 의미하는데요.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당원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이런 전례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1년 남경필, 유승민, 원희룡 최고위원이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면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사퇴하는 사실상의 지도부 붕괴 상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의원들이 원한다면 흔쾌히 대표직을 물러나겠다며 재신임 승부수를 띄웠고, 당시 의원들은 경론 끝에 지도부 사퇴는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홍준표 체제는 재신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면서 김성태 비대위 체제로 갔던 적도 있었고요. 그보다 전인 2016년에는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맞게 되자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택한 바 있지요. 어쨌든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집권 여당의 지도부 체제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새 지도부 후보군이 압축된 가운데 오히려 대선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경랑 속에 빠지게 되는 좀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결단을 내린 이상 더 이상 좌고우면은 불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성상납으로 얼룩진 이준석 대표 체제는 당내 갈등 봉합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요. 그 뒤 현재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이준석 리스크, 권성동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선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고 권성동 직무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권성동 대행의 어이없는 실수는 한두 번이 아니었죠.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 대행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이를 번복한 일이 있었고요. 이번 달 중순에는 구급 공무원 발언으로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과 함께 당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대통령과의 사적 메시지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는데 이 정도면 이건 반복되는 실수가 아니라 권성동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즉 국민의힘의 권성동 리스크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위 전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다음 달이면 새 지도부 체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전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글로벌 경제 안보 위기 등으로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국민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2의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위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문재인 전 정권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우면서 힘든 개혁과제 실천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야당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힘에 부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여기에 언론 지형도 절대 우호적이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와 야당 사이에 중심을 잡고 전국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건 집권 여당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국민의힘의 체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일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부디 이런 지층들의 여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